명태균이 국정원 자리를 거절할 만큼 명태균이 국정을 거절한 거는 아유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에게 국정원 이런 수준이었다는 거지. 명태균에게는 더 큰 꿈이 있어요. 명태균은 자기가 별인 줄 알았던 거야. 알고 보니 반딧불이었는데. 그래서 나는 내가 별인 줄 알았어요 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방산 사업하고 뭔가 모종의 거래를 연결시킨 정황들이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도대체 뉴스타파는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물론 저는 예상한 범위 아니었지만 역시나 여지없이 그때 저희 방송 들어보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방산업체에 연결돼 있을 거다. 그렇죠. K9이나 K9 자주포나 탱크 그리고 탄환 이런 쪽하고 연결고리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검찰이 명태균 PC 압수수색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특혜를 준 정황을 포착을 했습니다. 명태균과 김영선 의원실 보좌진의 카카오톡에서 K9 자주포, K21 장갑차 등 4개 품목 예산 관련 대화를 발견을 했죠. 그래서 이들이 언급한 방위산업사업청 예산이 실제로 2023, 2024에 총 525억 원이 편성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K21 장갑차는 2024, 2028 4개년 7,093억 원 납품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K9 자주포가 VIP 관심사항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그 카카오톡에 등장을 했었고요. 한화 요청 예산이라는 직접적 표현도 나옵니다. 예. 이 K21 장갑차 같은 경우에는 8년간 2017년부터 2024년간 구매가 중단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재개가 됐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K9 장갑차를 생산하던 하나가 명태균, 김건희한테 줄을 대갖고 일단 예산으로 한 4년 정도를 풀로 생산할 수 있을 만큼의 납품 계약을 미리 끊어서 받은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다주포 부대와 그 기계화 사단 부대를 갖고 있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걸 묶어갖고 7군단을 만들었는데 이 규모가 러시아의 2배 규모야. 어마어마하게 총수량이 아니라 최신식 자주포와 기계식 군단으로 만들어진 거는 우리나라가 최강이라고.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 전력을 더 보탠다는 게 사실은 이게 뭐랄까 사족 같은 거예요. 이미 칼이 너무 많아. 이걸로는 진짜 북한을 20번이라도 쑤셔버릴 수 있고 압도적이라 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4년 동안 생산해야 될 걸 우리가 전쟁 나서 무너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산했단 말이야. 그러면 왜 이렇게 생산했을까요? 배치할 데도 없는데 군 편제를 바꿀 것도 아닌데 이걸 우크라이나나 폴란드에 팔아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사전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폴란드가 장갑차를 시켰는데 독일 시키면 10년 아니죠. 5년 걸리고 미국 시키면 10년 걸리는데 3개월 만에 우리는 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미 만들어놨으니까. 이미 만들어서 쟁여놨거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KF-50이라든지 이런 나머지 이 폴란드에 공여되고 있는 무기들이 정말 6개월, 1년 안에 심지어 인도 기간을 줄여가면서까지 넘어가고 있는 이유는 아마 이게 인도되고 넘어가는 과정 중에, 이게 생산 과정 중에는 리베이트가 발생을 안 하겠지. 이게 해외로 수출되고 옮겨가고 수출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또 다른 리베이트가 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산처가 국내에 있는 핵심 무기들을 해외 거래할 때 국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절차를 빼놓고 업체와 방산처와 국방부가 합의를 보면 국회 심의 없이 무기들이 지금까지 포탄 150만 발, 포차, 장갑차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7,000억. 7,093억 원이면 여기서 리베이트는 얼마 정도 떼먹나요? 일상적인 리베이트가 20%에서 30%니까 최소한 본다고 하더라도 1,400억 이상이겠죠.
그게 김건희 쪽으로 간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구형 모델이라 가지고 지금 신형 장갑차가 나온 상황에서 왜 구형 모델 구매를 하느냐. 할 거니까. 우리가 쓸 거면 신형이어야 되는데 내보낼 거니까. 왜냐면 우리가 내보내는 모델들 안에 모든 그 화기라든지 관제 장치가 적용돼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격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수출용으로 아예 작정하고 만든 거고 이게 수출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예정에 있었던 거예요. 이전 건 초기부터. 그러면 이와 관련된 로비 내지는 계약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이 코바나 컨텐츠에서 나올 수 있는 세력이 아니야. 린다긴 같은 사람들이 와야 된다는 거지. 이영애 남편 있잖아요. 그렇지. 이영애 남편 같은 사람이 중간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폴란드하고의 무기 수출 계약이나 그 관련된 것들을 쭉 찾아가다가 보면 결국은 똑같은 리베이트의 문제 내지는 그와 연관되어 있는 에이전시의 문제가 반드시 드러날 거라는 거야. 이영애의 남편인 정호영이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또 친척 관계잖아요. 다 나옵니다. 다 얽히고 설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명태균 측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태균이 창원 산단 투자 유치를 위해서 그래서 방산기업하고 수시로 접촉을 했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명태균이 이거는 사모한테 부탁하는 것이라고 말한 녹취가 또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산 엔지니어링도 봤는데 이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나왔고요. 카이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카이도 마찬가지로 하나한테 넘기는 거잖아요. 하나한테 넘기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통합이 일어날 때 정권 초기에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지금 대우해양조선 그리고 이 국방연구원의 미사일 기술들 그다음에 KF-21을 비롯한 카이의 매각과 인수 협상사가 놀랍게도 전부 다 한화인 것을 보면 한화가 아예 방산그룹으로 넘어가기 위한 큰 그림을 짰는데 그게 가능하려고 하면 정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거야. 근데 그 정권의 적극적인 그 협조를 받아낼 수 있는 중간 단계가 명태균이었다고 하면 명태균과 한화와 그리고 김건희가 엮으려고 했었던 방산 사업에서의 규모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초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대기였잖아요. 김대기가 하나생명과 맥쿼리 한국인프라 투융자회사 두산중공업에서 각각 고문과 와. 사회이사를 맡고 있었어요. 다 연결되네, 명태균이랑.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로만 6억 넘게 수령을 했어요. 거기서 고문하면서. 네, 고문이나 사회이사를 하면서 심지어 하나생명 고문은 10년을 했대요. 10년을. 김대기가. 결국은 김대기를 통해 가지고 김건희, 윤석열이 엮였고, 왜냐면 이때 김대기가 등장할 때부터 좀 이상하다 그랬잖아, 우리는. 저거 왜 안 자르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마치 되게 힘없는데 저 사람은 뭔가 조용하고 그전 비서실장만큼 존재감이 없어. 왜냐면 뭐를 나서갖고 하는 것도 없었어. 심지어 순방도 안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쟤 뭐야? 바지를 그냥 앉혀놓은 거야?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하나와의 커넥션이었던 거죠. 그런 거네요. 결국 이 정권 시작할 때 저희가 현대, 한화, SK, 두산, LG 이런 기업들이 이번 정부에서 수혜를 볼 거다라고 했었는데 결국 하나는 이걸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얻고 싶은 걸 다 얻은 거예요. 하나는 많이 팔았지, 대우중공업 인수했지, 그것도 싼 가격에. 그리고 지금 카이 인수 준비하고 있지. 필요로 한 방산 확대. 그러니까 이미 국내에서는 더 이상 장갑차를 만들 수요가 없는데 이걸 4년 동안 재생산할 수 있는 7천억 원대의 규모를 이미 얻어버렸지. 지금 생각해놓고 보면 이 규모가, 돈대미 규모가 무슨 뭐 양평고속도로 해갖고 무슨 땅 팔아서 보상금 받을 수 있는 이런 차원이 규모가 다르네. 아니라니까? 금액의 차원이 달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할 때 그런 와. 얘기 했었잖아. 내가 만일에 참모라고 하면
이런 짜잘한 고속도로 돌려갖고 보상금 400억 받고 땅값 올려서 돈 봅시다. 나는 이런 사업 안 할 것 같은데 나가 하면 좀 더 큰 거 했을 텐데 했는데 그 큰 게 이거였어요. 그런 류의 하나가 이런 거죠. 이것뿐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건희를 그냥 저 술집 마담 출신으로 기껏 해봐야 무슨 주가 조작이나 좀 주가 하고. 조작이나 좀 해서 20억 번은 요 정도의 수준으로 알면 안 되는 사람이라니까 얘는. 얘네가 이런 방식으로 국가 관련한 기재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주물러 쓸 예산이 수백조예요, 수백조. 어찌 됐거나 2년 반을 했잖아. 와. 그러면 1,500조 이상의 국가 예산을 김건희 손으로 주물렀어. 와, 이건 김건희는 평생 못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나는 몰라요로 가는 거지. 나는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굳이 이게 하고 싶다고 하면 대통령이 되어서 억울한 우리 남편과 통일 사업에 일로 매진하고 싶어. 그래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VIP가 나오고 VIP 관심 사업이고 이거 사모한테 하는 거다. 국가산단까지 해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국가산단을 아, 조그맣게 하면 안 됐던 거야. 왜? 여기 앞으로 하나를 비롯한 이 명태균과 연관돼 있는 애들이 전부 들어와서 일을 할 거고 나는 여기 이제 이해가 돼. 왜 창원에서 김영선을 빼야 했을지. 왜냐면 좀 빠릿빠릿하게. 빠릿빠릿하면서 더더욱 사모가 신뢰할 수 있는 김상진 같은 놈이 와야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 검사 출신. 검사 출신에. 말 그대로 아삼육이 맞는다는 거지. 김상민 같은 애. 김상민, 조국 대표 때 고생 많이 하셔서 자리 하나 줘야 돼요가 아니었던 거야. 그렇지. 그러면 김상진과 김상진 누구야? 김상민과 도지사와 그리고 명태균의 합의 앞으로 창원 주변에서 뭘 만들어냈겠냐고. 그냥 이거는 은퇴하고도 계속 뽑아먹을 수 있는 화수분 같은 그런 사업을 일으키려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너 주가 조작했잖아 할 때마다 속으로 병신들. 야, 주가 조작 그 몇 푼 된다고. 야, 백날 얘기해봐라. 참, 얼마나 우리가 우스워 보였을까? 그리고 야. 또 있습니다. KTX 사업 현대 로템이 따냈거든요.